자, 오늘은 전기 안전 작업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전기 이제 첫 시작했습니다. 그죠? 전기 하면은 우리가 이 과목을 왜 하는가? 감전 방지입니다. 감전 방지. 기본적으로 전기 작업을 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정전기, 대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기 안전 작업에서 전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감전 사고에 직접 접촉, 간접 접촉에 대한 사고. 우리 전기 하면은 제가 접지, 절연, 보호구, 방호구, 누전 차단기 이러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전기를 하면은 접지, 절연,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누전 차단기 이것이 전기 재해를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접지. 그래서 전기 작업에서 먼저 감전 사고 대책에서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입니다. 직접 접촉, 직접 사람의 어떤 신체 일부가 충전부에 닿아서 접촉이 되어서 감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직접 접촉.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충전부는 외함이 폐쇄형으로 될 것. 그래서 충전부란 말이 나옵니다. 충전부. 이 충전부는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전압이 걸려 있는 도전부를 충전부랍니다. 즉 전기가 통하는 것이죠. 충전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전기가 흐르는 도체. 전선이 되겠죠. 전선도 됩니다. 그죠? 전선. 그래서 충전부입니다. 충전부. 변압기 같은 것도 충전부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정집에서 가장 우리 쓰는 스위치, 그 전선이 내려와 있는 그 배전반, 그게 다 충전부죠. 수전반, 배전반, 변압기 전부 다 충전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의 충전부는 폐쇄형 외함. 예를 들어서 220V, 440V 공장에 보면 있습니다. 그런 볼트는 전부 다 문이 닫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전원 스위치 온오프에 과거에는 온오프 스위치가 거기 전선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다 커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폐쇄형 외함 구조. 그 다음에 충전부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즉 울타리, 방호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덮개를 설치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충전부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라.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라. 이 이야기는 케이블이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것이 만약에 수중으로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덮어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한 변압기 같은 거는 나중에 그 오일, 기름에 석유에 집어넣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방폭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것도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그 다음에 변전소, 발전소는 관계 근로자의 사람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거기는 위험 표지를 부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철탑은 관계 근로자의 아닌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는, 관계 근로자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 5가지.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대책.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 장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전선이 그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덮개로 덮어 있어야 된다. 외함이 폐쇄형이다. 보통 우리 전기가 이렇게 여기 뭐 단자가 있습니다. 단자가 있는데 삼선에 뭐 적색, 흑색, 그 다음에 녹색, 피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출되지 않고 여기에 완전히 폐쇄형으로 덮어 있어야 됩니다. 덮여 있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충전부가 폐쇄형이 외함이고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해야 되고 절연물을 완전히 덮어 감싸야 되고 관계 근로자인 사람이 변전소, 발전소는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전주와 철탑 같은 데는 관계 근로자인 사람이 접근할 우리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그래서 전봇대 보면은 이 전선이 지나갑니다. 그죠? 지나가는데 여기에 보통 지면에서 한 2m까지는 전부 다 여기가 여기 전봇대 여기서 보통 한 2m 정도에 보면 여기는 절연체로 딱 이렇게 전부 다 감싸놨습니다. 그래서 충전부는 여기에 이 변압기 같은 게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 직접 접촉형 감전 방지 대책. 그 다음에는 전기기계기구 조작 시 안전 조치에서 전기기계기구를 여기에 만약에 수리나 점검하기 위해서는 최소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최소 작업 공간 확보는 70cm다.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두시면 됩니다. 점검 보수하는 경우는 그 작업 공간이 70cm는 되어야 된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접촉에 의한 방지 대책입니다. 간접 접촉에 의한 방지 대책. 아까 제가 방금 절연, 접지, 누전 차단기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절연, 보호 절연, 이중 절연 구조, 접지, 비접지식 전로, 누전 차단기 설치, 안전 전압 이하 기기 사용. 이것은 간접 접촉엔 방지 대책. 간접 접촉엔 방지 대책, 보호 절연, 이중 절연 구조, 접지, 비접지식 전로 채용, 누전 차단기, 안전 전압 이하. 요것만 좀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배선 및 이동 전선으로 인한 위험 방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선을 배선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연 피복 손상, 절연되어 있는 그 피복이 손상되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방지 조치, 통로 바닥에 전선이 깔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선 사용 금지, 습연한 장소, 즉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이동 전선은 충분히 절연 효과가 되어 있어, 즉 타이어 캡으로는 완전히 절연 효과가 있도록 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꽂음 접속기 설치 시 주의사항. 이 꽂음 접속기는 플러그와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이 꽂음 접속기가 그런 거예요. 다른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서로 접속되지 않은, 즉 110V에 220V 꼽으면 안 되겠죠. 220V에 110V 꼽아도 안 되듯이 그런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전압 꽂음 접속기는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일 것. 그 다음에 습연한 장소, 즉 물기가 있는 장소에 꽂으면 방수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가 꽂음 접속기를 접속했던, 즉 손에 땀이나 손에 물기가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꽂음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 즉
홀더 타입으로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잡아당기면 빠질 수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면 빠지지 않도록 잠금 장치가 있으면은 잠금 장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잠금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꽂음 접속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 이것도 시험에 묻기도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 이 220V에 110V로 꼽으면 안 되는 거죠. 땀이나 습기가 있는 것으로 만져서도 안 된다. 만약에 습이 난 장소에서는 이렇게 완전히 전되어 있는 걸로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혹시나 모르고 잡아당기면 안 되니까, 빠지면 안 되니까 이런 잠금 장치가 있는 경우는 잠그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꽂음 접속기의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감전사고 시의 응급조치입니다.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 1. 구조순서. 감전사고 시 응급조치. 구조순서입니다. 구조순서는 사람이 감전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원부터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을 차단하고,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신속히 그 전원으로부터 사람이 이탈시켜야 되겠죠. 이탈시키는 전원이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부터 먼저 잡으면 나도 구출자도 감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원 차단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를 이탈시키고, 그리고 나서 즉시 인공호흡 시키고 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2차 재해 방지 조치를 한다. 이게 구조 순서다. 매우 중요합니다. 전원 차단, 신속히 이탈, 인공호흡, 병원 후송, 2차 방지 조치. 이게 구조 순서 4가지다. 그 다음에 관찰, 증상을 관찰합니다. 감전사는 관찰할 때 어떻게 하냐? 첫째, 의식이 있나 없나? 두 번째, 호흡을 하나 안 하나? 세 번째, 맥박이 뛰나 안 뛰나? 이거 3개가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관찰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나 없나? 숨을 쉬나 안 쉬나? 맥박이 뛰나 안 뛰나? 또한 만약에 고소 작업 조금 높은 위치에서 작업하다가 감전사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는 출혈, 피가 나나 안 나나, 골절이 되었나 안 되나, 이거는 다음 단계예요. 다음 단계. 기본적으로는 의식, 호흡, 맥박 상태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출혈, 골절 상태를 점검한다. 이게 증상의 관찰입니다. 증상의 관찰. 감전되었을 때 증상을 관찰하는 방법, 순서. 그 다음에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느냐? 응급처치 3가지. 기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합니다. 이 인공호흡은 매분 분당 12, 15회 30분 이상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심장 마사지, 심폐소생술을 한다. 자, 구조 순서 4가지, 증상 관찰 이렇게 5가지, 응급처치 3가지.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아마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해보기도 하고 실습도 해보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죠? 시험이 잘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참고 사항인데, 호흡 정지에서 인공호흡 개시까지의 시간인데, 이게 1분 안에 인공호흡이 될 때는 95%의 소생률이 있고, 2분은 90%, 3분은 75명, 그 다음에 4분은 50명. 그래서 골든타임 4분 넘기면 소생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입니다. 정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부터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그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즉 뭐 절단 작업을 하든 용접 작업을 하든 다른 어떤 전기 관계되는 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을 일단 전원을 내리는 상태에서, 즉 정전전로에서 전기 작업은 정전이 되는 상태에서, 전기가 멈춰진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작업 절차서 아주 중요하죠. 작업 절차서. 정전 작업의 작업 차단 절차, 즉 이것을 작업 절차서, 이렇게 작업 절차 순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도면과 배선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이 전기가 판넬 스위치가 있으면 이 전기가 어디서 들어와서 뭐 22,900V가 변압기를
통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요 배전반하면 이게 뭐 440볼트로 다운돼 가지고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이 어느 장비로 전기를 들으면 어느 장비로 보통 삼선이죠. 어느 장비로 이것이 흘러가서 이것이 뭐 CO2 용접기인지 플라즈마 그 절단기인지 절단 장비로 들어가는 건지 파워 소스로 가는 건지 또 무슨 장비가 프레스 장비로 연결된 건지 고장난 장비가 어느 전기가 어디로 흘러들어서 이 장비가 어느 것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스위치를 차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면 배선도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면 배선도를 확인한 다음에 두 번째 뭐 합니까?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기를 내려야 되니까 전원을 차단한다. 즉 차단기로 차단하고 전원을 차단하고 그 다음 뭐 한다? 달로기를 개로한다. 달로기를 개로한다 혹은 달로기를 개방한다. 이것을 전원이 이것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을 이게 열렸다 했습니다. 열렸다 해서 이것을 개방, 개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방, 개로. 차단기가 차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달로기. 달로기는 무부하 상태, 무전압, 무전류, 즉 차단기와 전기 전원을 끊고 난 다음에 달로기를 개로해야 된다. 반드시 이 순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앞 시간에 달로기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로 차단하고 달로기를 개로한다. 이 순서. 그리고 세 번째는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한다. 잠금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한다. 그리고 또 완전히 전기가 방전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전기로 다시 한 번 더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서 접지한다. 이게 순서가 6가지 순서, 6단계가 순서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 1. 도면 배선도를 확인하고 2. 전원을 차단한 후 달로기를 개로하고 세 번째는 잠금 장치와 꼬리표를 부착하고 네 번째는 완전히 방전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다섯 번째 검전기로 충전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단락 접지 기구를 이용해서 접지한다. 이 순서 절차 이거는 이유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전로 차단의 예외는 예외는 이거 그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 비상조명설비 같은 경우는 전로 차단 예외가 된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화상, 화재, 폭발 위험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런 경우는 전로 차단을 예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잘 묻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 작업 중이나 작업 종료 후의 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는 이미 정전 작업을 하고 정전 작업을 앞에서 절차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작업 중에는 한 번 더 꼬리표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차단기가 내려졌는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달로기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그 방호 조치했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다. 작업 중에는. 그럼 작업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작업 후에는 작업을 다 마쳤으면은 이제 전기를 파워를 넣어서 작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절차는 역순이 될 수 있겠죠. 즉 작업 기구, 단락 접지 기구 등을 제거하고 그 전기 수리 작업을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어 있던 기구 같은 것을 전부 다 철수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전기 기기 등이 안전하게 통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모든 작업자가 작업이 완료된 기기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부착한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제거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잠금 장치와 꼬리표는 설치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철거한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든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에 이상이 없다라고 확인되면은 전원을 투입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작업 종료 후의 절차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 종료 후의 절차. 정전 작업에서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전전로, 즉 전기가 살아있는 전기다. 활선 작업이다. 충전전로 취급 및 인근에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전전로를 정전시키는 경우에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 작업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하는 것이 뭐냐?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혹은 절연. 충전전로를 방호, 차폐, 절연 조치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신체가 전로와 직접 접촉하거나 도전 재료 공구 등 또는 기기를 통해서 간접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고 고압 특고압에서는 활선 작업용 기구 장치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절연용 방호구 자체를 설치해체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절연용 보호구와 활선 작업용 기구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활선 작업용 장치. 자, 이걸 다시 좀 보면은 절연용 보호구는 착용이죠, 착용. 절연용 방호구. 방호구는 사용이죠, 사용.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활선 작업용, 장치,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 해체할 때도 마찬가지 설치할 때 활선 작업용 장치 기구를 사용하고 이거는 이렇게만 좀 여기 정리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와 유자격자인 경우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자격자가 아닌 경우,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에서 작업을 할 때는 대지 전압이 50kV 이상이 될 때는 300cm의 이격거리, 제한거리를 두고 그 다음 대지 전압이 50kV가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즉 이격거리를 띄우고 그 얘기죠. 그러면 50kV에서 60kV가 되면은 얼마? 310cm 접근할 수 없는 거리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격거리가 310cm가 된다요. 이거 중요합니다.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는 300cm로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는 10kV마다 10cm씩 더한 거리로 제한거리, 이격거리, 접근할 수 없는 거리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면 유자격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자격자는 법으로 그 이격거리를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충전전로에서 0.3kV, 0.3에서 0.75kV, 0.75에서 2kV 이하, 2kV, 15kV, 15에서 37.
요까지만이라도 우리가 요거는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0.3kV는 접촉 금지요. 0.3에 0.7은 30cm, 0.75는 45cm, 2에서 15는 60cm, 15에서 37은 90cm. 이게 거리, 접근 한계 거리, 충전 전로에서 접근 한계 거리. 요까지는 좀 우리가 꼭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20, 20, 20, 20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다 못 내우잖아요. 그래서 요 5가지에 대해서는 꼭 체크되어 있어,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충전 전로에서 차량 기계 장치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충전 전로, 앞에서는 충전 작업소의 전기 작업이고 이것은 충전 전로, 이것은 차량 기계 작업, 즉 한전 직원이 도로가에서 전봇대 무슨 공사하는 거 있죠. 뭐 그런 걸 보시면 돼요. 차량 기계 작업할 때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충전부로부터 300cm를 이격시켜야 됩니다. 띄워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kV 이상이 50kV가 넘는 경우는 10kV가 증가할 때마다 이 역시 10cm씩 더한 거리를 제한 거리를 두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 이동한 경우는 이격거리를 12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됐으면 그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차량 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의 충전 전로의 전압에 적절하게 절연이 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는 부분과 충전 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충전 전로에서 전기 작업의 표에 따른 전기 한계, 접근 한계 거리로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거보다는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절연용 방호를 설치한 경우는 절연용 방호 앞면까지 접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시인 배치, 방책 울타리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하고 이런 경우는 감시인과 방책과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차량 등의 절연되지 않는 부분에 따른 접근 한계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방책과 감시인이 필요하지 않다 이 이야기인데 주로 전부 다 울타리 다 설치합니다. 한전 도로가에 한전 지원에 공사하면 그 밑에 지면에 보면은 폴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 로프 같은 것도 줄 쳐져 있고 있죠. 그게 방책이에요. 그다음 밑에서 접근하지 말라고 혹은 차량에 신호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건 감시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자극하면은 절연용 방호구는 착용하고 보호구는 착용하고 방호구는 설치하고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방책 울타리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격거리 충전 전로에서의 차량 기계 작업은 기본적으로 300cm 띄우고 그 다음에 대지 전압이 50kV 이상인 경우에는 10km마다 10cm 더한 거리로 이격한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만 차량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통과할 때는 120cm 이상을 한다 하는 것. 그렇게 정리하면은 정전 전로에서의 작업, 충전 전로에서의 작업, 충전 전로에서의 차량 기계 작업,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